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파트너 메타투자자문의 송준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5일인데요. 오늘의 특징주 방송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목 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국전약품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국전약품 잠깐 얘기 또 하고 넘어갈게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 날 올려드렸죠. 네, 이때예요. 이때 올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악재성 급락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고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 하락 구간 이어갈 수 있다. 어느 정도? 3개월에서 1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긴 구간을 감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전약품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한 내용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보고 싶으시면 상단에 제가 카드 올려드릴게요. 이 카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처럼 전문 투자자인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하락하는 구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추가적으로 이 주체들이 대응을 하면서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간을 감내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종목 뭔가요? 오늘의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BNC 국전약품 두 종목 다 제가 커버를 해드렸고 HK 이노엔까지 왔는데 이 세 종목 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만의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났기 때문에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죠. 거의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5배에서 8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BNC랑 국전약품이 경구용 치료제로 엮여있기 때문에 한국 BNC가 그리고 한국 BNC가 대장이기 때문에 한국 BNC가 떨어지면 국전약품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 영상에서. 근데 그 동향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HK 이노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새롭게 대장주 등극을 했는데, 한국 BNC나 국전약품보다도 더 큰 어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왜 그러냐? 우선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종목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 회사가 시장에서 가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HK 이노엔인데요.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선 코스닥의 제조로 엮여 있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네,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전부터 어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냐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네.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원래부터 좀 탄탄하고 큰 회사예요. 원래부터 탄탄하고 큰 회사인데, 자, 2014년 4월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루트가, 기존에 있는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2020년 2월 CJ 헬스케어에서 HK 이노엔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전문 의약품 부문에서는 2019년 국내 제30호 신약 K캡을 출시했으며 2020년 11월 MSD와 백신 7종의 국내 공동 프로모션 및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이 MSD가 머크예요. 네, 머크인데 이 지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엮인 게 이 머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말 동안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 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41%, 영업이익은 43%,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을 볼게요. 자, 연간 기준으로 보면 5천억, 5천억, 4천억, 4,900억, 5,400억, 5,900억, 8천억 이렇게 나와있죠. 영업이익도 뭐 거의 이제는 이번 연도에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탄탄하고 큰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기 때문에 머크가 긴급 승인이 난다. 머크의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그러면 HK이노엔이 이전에도 이렇게 머크사와 협력을 하고 있던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도 얘네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보니까 한국 BNC가 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하한가를 쳤는데 거의 제가 이거 거래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억 원? 5천억 원 정도 거래대금이 튀었다라고요. 근데 HK이노엔이 한 그 정도, 6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이 안 떨어지면 당연히 얘도 급락을 하겠죠. 근데 한국 BNC는 사실 뭐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랐고, 그게 확정이 됐던 부분이 이때였어요. 이때 해서 쭉 올랐잖아요. FDA 긴급 승인 대만에서 나왔다라는 소식 이후로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악재성이라기보다는. 대신에 여기서 수익을 실현한 주체들이 많이 이쪽으로 옮겨갔을 거예요. SK이노엔으로. 한국 BNC나 국전약품에서. 그래서 HK이노엔이죠. HK이노엔으로 많이 옮겨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보신다면 앞으로도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간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10% 뭐 20%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긴 한데, 한국 BNC의 이 기업 분석 들어가서 한번 보면, 한국 BNC가 거의 뭐 몇천억 달이 하던 시가총액이 급등을 하면서 막 2조, 3조, 거의 막 4조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BNC가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잖아요. 한국 BNC의 매출액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BNC의 연간 매출액은 HK이노엔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내고 있다? 네, HK이노엔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HK이노엔이 매출액이 이렇게 이번 연도에만 8천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거의 거의 100배 수준으로 이렇게 더 많은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한국 BNC와 HK이노엔의 그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HK이노엔이 더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선 충족이 되어 있어요. 한국 BNC랑 HK이노엔이 한국 BNC보다 시가총액을 더 많이 쳐줘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왔을 때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HK이노엔에서 그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각 회사들에 대한 그 값어치를 이렇게 매겨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지금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FDA 긴급 승인을 했잖아요.
그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사실 대만의 FDA 긴급 승인을 한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의 유통 물량이나 어떤 그 기대 수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기대 수익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큰 수익 얻어 가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보통 이제 FDA 긴급 승인이 난 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FDA 긴급 승인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젠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넉넉 잡아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좀 기다려야 돼요. 이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기간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게 어려운 그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한국 BNC처럼 국전약품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세를 줬고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중간에 뭐 한 2개월 정도 오르다가 푹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이어갈 가능성이 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또 머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머크도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라고 미국에서 그 금융할 때 제가 좀 많이 썼던 그런 웹사이트인데 보면은 이게 달러고요. 1000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만이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500억 달러. 그러니까 50조 원 정도 되는 레비뉴면은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큰 제약 회사고요. 그리고 operating income 보면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막 진행했던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없었어요. 이전에도 뭐 상용화되고 있고 시장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예 없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긴급 승인을 신청을 한 상황에서 승인이 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머크는 누가 봐도 이제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근데 뭐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그런 건 있겠죠.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은 있겠죠. 당연히 저항 구간은 있을진 몰라도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도 치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거 보면은 이런 저항 구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영상에도 너무 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전 영상들 보면은 결코 제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중간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 시장 나올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시장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그 폭락장, 뭐 코로나와 같은 폭락장은 좀 오기 힘들겠지만 미중 무역전쟁 시대와 좀 비슷한 정도의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밝게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저는 결코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점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이전 영상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HK이노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이전 영상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동일한 종목을 대응하는데도 다 다른 대응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뭐 끌고 가는 매매는 정말 무서워서 막
살이 떨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뭐 어차피 종목이 잘 될 건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꼭 잘 파악을 하시고요. 투자 성향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이 밑에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던지 아니면 투자 성향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을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들어드리고 맞는 매매법, 맞는 투자 방법을 각 투자자분들마다 자세히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내 투자 성향을 정말 잘 파악을 못하겠고 주식 매매를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이어나가면은 좀 좋겠나 그렇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좋은 대응 방법이나 종목도 드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도권 투자 자문 회사예요. 제도권 자문 회사라는 뜻은 뭐냐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 뭐 운용사, 뭐 펀드 매니저들 뭐 이런 주체들이랑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투자 자문 회사니까요. 일반적으로 뭐 일대다수 뭐 카톡방이나 뭐 문자로 어떤 종목을 쏘아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전혀 다른 저희는 자문사니까요. 제도권 자문사랑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